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울산에서 여당 대표가 나오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김기현 대표가 느닷없이 난데없이,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럴 줄 알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퇴를 했어요. 이제 여당이 비대위 체제가 되면서 울산의 정치 지형도 풍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 울산 정치 지형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울산매일 논설실장 김진영 이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가 3주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한 일이지만 파장이 큽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 파도가 이렇게 친다 했는데 사실 이 파도가 아니고 거의 지금 거의 경랑이거든요. 경랑인데 예. 이게 지금은 이제 경랑이 완전히 잔잔해졌거든요. 예, 완전히 예. 가라앉았는데 예. 이 가라앉은 게 정치권에서 김기현 대표 이야기가 가라앉은 것은 가라앉았지만 예. 울산 정치 지형 자체가 완전히 막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그동안에 그래도 한 1년 동안 나름대로 울산이 정치 변방에서 좀 중앙무대로 진출을 하고 예. 위상도 좀 높아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게 이제는 완전히 좀 다시 도루묵이 됐다. 예. 그 사태의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 뒷말이 좀 무성합니다만은, 대표적 사퇴를 왜 페이스북으로 했을까?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방법을 왜 SNS로 했을까? 불편한 심정을 이런 식으로 한 걸 두고서 얘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 사퇴 전후의 행보, 어떤 말들을 들었습니까? 지금 사퇴한 지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도 이제 자기 프로필에 그 국민의힘 사퇴 이래가지고 또 소동이 있기도 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자맹 중이거든요. 네. 자맹 중인데 마지막 모습이 그러니까 SNS에 사퇴의 변을 올리는 모습이 굉장히 다급했다. 예. 굉장히 시간에 쫓기는 듯이 했다. 이런 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말 못할 그렇게 예. SNS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고 네. 그걸 올릴 무렵이 언제냐면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과 겹쳤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와 장제원 의원 이런 쪽 여러 가지 쪽에서 많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있었는데 예. 분명한 것은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장제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심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예.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년대 두 분이 아주 호흡을 잘 맞췄는데 일단 깨진 것 같기도 하고요. 깨졌다 보기보다는 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갈 길이 지금 현재는 좀 없어진 거죠. 없어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초창기에 이제 지금 8개월 전으로 시간을 돌려놓고 보면 김기현 대표를 대표로 만들 때 예. 그때의 분위기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예. 달라졌고 네, 네. 지금 마지막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이게 여파가 굉장히 심한 거죠. 지금 예, 울산 전체까지 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프로를 진행한 저희도 마음이 심히 이제 불편한 것이 김기현 전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당 대표가 됐지만 울산에서 당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울산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변방에서 이 대학 정치의 중심이 됐다고 참 반기고 기대를 했는데 참 김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이죠. 지난 얘기지만 주변에 인덕이 별로 없는 분 같아요. 조중동도 안 도와줘. 수도권에서 6석 정도만 당선권이라는 보도를 쉼없이 조중동이 내뱉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하태경 의원이 물고 늘어지지. 김장년대 했던 장제원 의원이 선수치고 나가버리지. 믿었던 초선 의원들 10여 명도 등 돌리지. 이거 참 기댈 때가 있어야 말이죠. 굉장히 외롭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울산이 문제인데요. 울산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국민의힘 지역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가 누구까지 해당될까 하는 것과 또 김 전 대표가 남구에 출마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관심사인데 어떤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 당초에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선택지, 즉 예. 하나는 대표직을 던지고 지역구에 남느냐, 아니면 지역구를 던지고 예.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예. 그리고 또 플러스 한 가지 더는 둘 다 버리느냐. 버리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 또 한 가지 보태자면 두 가지 다 갔느냐. 그건 이제,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고민이 장고가 되다 보니까 장고 끝에 악수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 지역 즉 남구을에 다시 이제 공천을 받아가지고 선거에 나선다. 네. 이게 순탄하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산의 어떤 여당의 어떤 선거 구도가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남구을 출마 이 부분이 어떤 방향타가 될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뭐 남구을만 가지고 가도 1시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남구을 시작해가지고 남구갑으로 번지고 있고 이 남구갑이 결국은 울주, 중구까지 막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또 최근에는 또 이 중구에 우리 또 마지막 남아있는 친윤 박승민 의원도 여러 가지 또 구설에 휩싸이고 있고 그래서 이래서 참 복잡합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는 김새로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 파장이 더 클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주말에 이제 모양을 갖추는 분위기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원로들을 만나고 뭐 당협위원장 회의 끝나고 원로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한동훈 추대 분위기로 갑니다. 가는데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분명한 의사표시를 며칠 전에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딱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길이 어디 있느냐. 함께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는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 맡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된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윤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질문들은 민주당 쪽에서 자꾸 해라고 시키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누구의 말에 맹종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거든요. 또 세 번째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 그건 바로 여사 리스크인데 김여사 리스크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돌파할 것이냐.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죠. 모든 국민, 어떤 국민이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수사한다. 다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끌어오면서 결국 총선을 앞두고 이걸 던져가지고 쌍특검 쪽으로 가서 특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정치 공작이고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법이다. 그래서 총선 특검이 들어오면 밭대 총선 뒤로 미루는 그런 전략을 펴겠다는 건 분명히 했거든요. 이 세 가지의 답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출범과 동시에 울산이라는 곳은 이제 울산의 정치 지형은 이제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겠죠. 벗어나고 또 이제 박승민 의원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그룹 또 신친윤계 이쪽이 앞으로 탄력을 받기는 좀 더 힘들 것이다. 힘을 잃을 것이다. 특히 지금 친윤계는 또 여사 리스크하고 또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 체제가 오면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울산에서 최소 1인 이상의 컷오프가 이제 확실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했고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랄까 우려.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는 순간 예. 국민의힘은 굉장히 젊어집니다. 예. 그 70년대생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영남 지역의 물갈이 폭은 커지고.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질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울산 같은 경우에 선거 때마다 한 30% 이상 물갈이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물갈이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뭐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우리 정치가 지금 예측 가능한 정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탄탄했던 친윤이 하루아침에 본보기로 떨어져 나아가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공천 탈락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나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거는 예. 확실한 거는 이제 그동안에 네. 좀 참신한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거나 예. 아니면 이편 저편 따라다녔던 사람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역구 관리가 좀 느슨했던 사람 예.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시대에 예. 뭐 공천을 받아서 다시 도전하기는 좀 힘든 시절이 안 오겠습니까? 당무감사에서 울산 지역 의원들은 다 좋은 점수 받았는데 울산 지역에도 그런 의원들이 있을까요? 지금 울산의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은 성적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예. 네. 컷오프 상황인 분이 한 2명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하여튼 지금 뭐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예. 당 대표가 저렇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데 말이죠. 네. 근데 이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이제 선당 후사를 자꾸 이게 강요를 하는데 이거 말장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선당 후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이제 나부터 살자 이래가지고 다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선당후사란 말은 이제 정치인들이 쉽게 하는 말인데 예. 거기에 깔고 있는 것은 나는 예. 일단 거기 예외다 이런 걸 좀 깔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전쟁에서 나만 산다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이 제일 게임이 즐거운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뭐 전진 앞으로 뭐 해놓고는 다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예. 앞으로 한 사람은 뒤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예. 대표가 지역구를 포기하고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예.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는 갖고 있을 것이냐, 예. 이런 것들 가운데 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것을 택했거든요. 예. 결국은 예. 지금 어쨌거나 예. 좀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그렇습니다. 네. 뭐 물론 다른 생각일 수도 있죠. 뭐 김기현 대표가 오늘이라도 나는 지역구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예. 일단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울산에서 4선을 하고 시장까지 하고 이랬으니까 예. 이제 5선 해가지고 울산의 정치의 어떤 그 위상을 좀 높이는데 힘을 보태겠다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예. 사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치 쪽에서 굉장히 위상이 좀 떨어졌고요. 예. 그리고 좀 큰 인물들이 없었고 모선급 국회의원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호재고 이런 한 분쯤 키워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지역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성 기대감도 많고 이랬는데 예.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마지막의 어떤 떠나는 모습이 굉장히 저렇게 가다 보니까 예. 좀 모양이 이상해져 버렸죠. 예. 결국 이제 지역구를 갖고 있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의 당 지도부는 여기에 뭐 박수로 화답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미흡하다 이거죠. 네. 참. 미흡하다 정도가 아니고 참 예. 아예 판단 잘못한다. 예. 그냥 예를 들어 김기현 전 대표, 예, 김기현 예. 전 대표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죠. 예. 단지 예. 하태경 의원이 처음에 우리가 지역구 출마까지는 봐주자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는 입을 싹 다물어 버렸습니다. 예. 지금 이 여당 쪽의 패널인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이런 패널들은 말이죠. 전 대표께서 울산 북구로 나가서 울산에서 뺏긴 한석을 뺏어오는 역할을 좀 해라. 이런 이제 주장도 하던데. 그 뭐 평론가들이 하는 정치 얘기입니까? 평론하는 이야기고요. 거기 또 예. 북구에는 북구 나름대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전 대표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해짓고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모양이 안 좋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대표를 전략 공천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한 게 이제 국민의힘인데 야권에서는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호재를 만난 거죠. 호재죠. 이 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아마도 김기현 대표와 울산의 뭐 친윤, 예. 박승민 의원 주 타켓을 해가지고 많이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 구속됐죠. 예. 이재명 대표가 현 대표가 끊임없이 지금 재판 출두하고 있죠. 예. 다음 달이면 김인섭 판결 나오죠. 그 다음 달 되면 정진상 또 판결 나오죠. 예. 또 이재명 대표 지금 위정교사 판결이 곧 임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표 리스크도 심하고 이러는데 자꾸만 전선을 밖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좋죠. 그러니까 울산의 김기현 전 대표, 박승민 친윤 이거 가지고 매 공격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처지가 울산으로 봐서는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졌는데 내년 총선에서 울산 지역 6석 전석 석권을 누렸던 국민의힘은 크나큰 암초를 만났다는 제가 거예요. 이제 민주당 중앙당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민주당 울산시당에서도 이게 지금 공격거리가 생겼거든요. 틈새가 생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북구 외에도 다른 적어도 한두 석 더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이고요. 네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총선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김 전 대표가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그런 정치적 행보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여러 가지 꼬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울산의 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아마도 남구을 같은 데는 특히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한다면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으로 뭔가 새로운 인물을 대항마를 낼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유삼영 총경 같은 사람 인재 영입 했습니까? 그 사람도 사실은 인재 영입을 했지만은 경찰로 봐서는 경찰 식구들로 봐서는 지금 좀 어이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삼영이라는 사람 이야기 잠깐만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사실 던지고 나갈 때 명분은 뭐냐면 경찰국 신설이 결국은 경찰국을 전부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고 흔드는 그런 하부 조직으로 만들 것이다 하고 그런 걸 명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우려가 전부 사라졌거든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세웠던 게 별로 좀 맞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경찰 조직을 흔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입니다. 역사에 가정이 의미 없는 것처럼 정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 김 전 대표가 소신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패착의 단초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결단이 여러 가지로 중요하고 타이밍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내가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요. 길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걸어갈 때 길이 생기는데 이 함께 걸어가는 길, 이 길의 리더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타이밍이거든요. 결국 돌아보면은 뭐 서동욱 청장의 뭐 사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라든지 김기현 대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울산의 정치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뒤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얘기인데 서동욱 남구청장이 이제 그 출마를 번복하면서 박기성 울산교통방송 사장 이분의 처지는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요. 본인은 그 총선에 반드시 출마한다. 반드시 출마한다? 이게 입장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 남구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근 변호사, 현욱 전 부시장, 그리고 지금 손종학 시의원, 지금
여야 쪽에서 지금 후보 등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다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김상욱 변호사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할 것이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박기성 그 김기현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그리고 교통방송 현 사장이죠. 예, 예. 이 박기성 대표가 아마 출마를 다음 주에는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거기다가 이제 남구의회 그 의장을 지낸 그 이미영 의원, 예, 이미영 예. 민주당이죠. 거기도 출마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남구 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뜨거운 선거구, 그러니까 현역인 이채익 의원과 포함해서 예.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될 것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역 1명과 도전자 4명이 맞붙어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선거전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박기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마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단 치열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박기성 대표도 그렇고 지금 남구 쪽에 출마하시는 분 중에 네네. 갑이냐 을이냐 가지고 아직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제 김기현 대표가 방향성을 확실하게 안 정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냥 독심술로 그냥 마음을 읽고 있는 거죠. 저분이 네. 저럴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김기현 대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여전히 마지막까지는 변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분들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아요. 중앙당과의 막 교류 이런 걸 통해서 감을 잡아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김 이사께서 한번 지금 얘기한 분들은 자주 나왔던 이름들이고 지난번에 언젠가 김 이사께서 말씀하신 분들 기억하는데 김광호 씨, 김영중 씨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 예. 이분들을 꼽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전략공천 카드인데 네. 이 전략공천 카드가 남구, 갑을, 북구 이런 쪽에 다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전략공천 카드는 빨리 안 꺼내거든요. 아하. 빨리 안 꺼내기 때문에 좀 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마지막까지. 네. 네네. 자, 시간 조금 있는데 한 1분 정도 정리를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향후 어떤 행보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예. 아니고 네. 김기현 대표의 지금 사태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울산의 정치 지형의 변화거든요. 네. 이거는 타격이 좀 큽니다. 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울산의 정치권이 계속 친문만 지키고 있을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시당 차원에서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울산의 정치권 예. 이게 좀 활발하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줄 필요도 있고요. 예. 좀 자생력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냥 중앙에서 찌르면 눌리면 눌러지는 그런 수동적인 그 어떤 정치 지형이 아니고 예. 울산 자체에서 뭔가 그것을 제대로 좀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울산의 지금 정치는 지금 울산시장 김두겸 시장과 뭐 이런 좀 우리 울산의 중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예.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힘을 합쳐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The ball's in your court. 볼은 당신 구역에 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공은 김 전 대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차기 공천위원장에게 가 있는 차기 공천 비대위원장. 네. 비대위원장 후보, 비대위원장 예정자. 예. 근데 이제 그 비대위원장은 방향성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방향성을 정하는 거리고 결국은 이제 움직이는 거는 하부 조직들이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 지역에서 좀 더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이번에 지금 등록한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예. 사실은 정치 신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좀 불행한 일이거든요. 울산에도 좀 이제 새로운 바람이 좀 불어야 되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울산의 정치 신인들 자꾸 키워내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울산의 정치가 처한 상황은 주식시장과 비유하자면은 혼조세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 시절에는 상종가를 쳤는데 지금은 하한가의 혼조세. 자, 오늘 이슈타파도 별다른 희망을 얘기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끝내게 됐습니다. 울산메일돈설실장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